금,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앞으로 20년 동안 금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IMF 때 우리가 금을 모아 나라를 도왔던 것처럼 금은 위기 때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전한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금을 사도 되는지 10분 안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금은 나라가 망해도 남는 자산이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금은 통용되고 누구나 가치 있다고 인정합니다. 금이 한국인에게 특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98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였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집에 있던 반지, 목걸이, 금부치를 모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당시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내놨고 젊은 부부들은 결혼 예물을 기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 알았습니다.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주는 현금 같은 존재구나. 이 기억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70대 분들은 주식이나 코인보다 금을 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금은 경제위기, 금융불안, 전쟁 같은 시기에 가장 먼저 빛나는 자산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입니다.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6천년 넘게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첫째,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철은 녹슬고 나무는 썩지만 금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둘째, 금은 희소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캔 모든 금을 모아도 올림픽 수영장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셋째,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됩니다. 달러가 안 통하는 나라는 있어도 금이 안 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넷째,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돈은 정부가 찍으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자연에서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금은 더 특별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이 227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억 달러였죠. 이 돈으로 우리는 빚을 갚고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금은 나라를 살린 자산이다. 금은 위기 때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이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또한 금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자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2000년에 1온스당 300달러였던 금이 2011년에는 1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약 6배 상승한 겁니다. 금 가격 도대체 왜 오르고 내릴까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금리는 금 가격의 천적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매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금은 매력적이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예금이나 채권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금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금리를 0% 가까이 내리자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2008년 800달러였던 금이 2011년에는 1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 가격이 내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이 오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을 살 때는 원화 가격을 봐야 합니다. 원화 금값은 달러 금값과 원달러 환율 2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금값이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금값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경제 불안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자산이 금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금값은 사상 최고가인 2070달러를 찍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금 매입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산 금이 1000톤이 넘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을 비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총 4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금통장입니다. 은행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0.01g 단위로도 쪼개서 투자 가능합니다. 10,000원만 있어도 금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합니다. 보관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5%에서 3% 정도 붙습니다. 초보자나 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실물 골드바입니다. 10g, 37.5g, 100g 단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금은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세공비와 부가세로 12%에서
15% 손해로 시작합니다. 보관도 문제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나 손해 쥐는 금을 원하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세 번째,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그램 단위로 주식처럼 구매합니다. 수수료가 0.015%로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도 없습니다. 환금성도 좋습니다. 실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네 번째, 금 ETF입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클릭 한 번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물 ETF라서 실제 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나 포트폴리오 다변화 용도로 적합합니다. 지금 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사실 금은 고점이라는 개념이 약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금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1g이 몇천 원이던 금이 지금은 8만 원을 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장기적으로 금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매입 중입니다. 둘째,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금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돈을 지키려고 삽니다.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화입니다. 금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오르는 구조라서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반토막 났지만 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사건 대비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비하는 겁니다. 화폐가 휴지가 돼도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자산의 일부를 금에 넣어두는 것은 보험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구성합니다. 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의 평균 금 보유 비중은 약 7%였습니다. 100억 이상 부자들은 평균 10% 이상을 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이 실수만 피하면 여러분은 금 투자 80%는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단타로 금을 사려 한다. 금은 단기 변동폭이 크고 거래 비용도 존재합니다. 금은 3년에서 10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 10년 보유 시 수익률은 대부분 플러스였고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실물 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 세공비와 부가세까지 붙으면 실물 금은 사는 순간 12%에서 15% 손해로 시작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KRX 금시장이나 금통장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 금 ETF는 금을 직접 들고 있는 줄 안다. 대부분의 금 ETF는 선물 ETF입니다.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금 선물 계약을 사는 겁니다. 장기 투자라면 KRX 금시장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KRX 금시장과 금통장의 차이를 모른다. KRX 금시장은 부가세 없고 수수료 0.015%입니다. 금통장은 수수료가 1.5%에서 3%입니다. 100배 차이입니다. 다섯째 실수, 환율을 안 본다. 한국에서 금을 사는 순간 반은 금값, 반은 환율입니다. 원화 금값은 달러 금값과 원달러 환율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금값이 떨어졌어도 환율이 올라서 원화 금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는 자산의 5% 수준을 추천합니다. 금통장이나 KRX 금시장을 추천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10만원씩 금통장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50대에서 60대는 자산의 5%에서 10%로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실물 금과 KRX 금시장을 혼합하는 게 좋습니다. 절반은 실물 골드바로, 나머지 절반은 KRX 금시장에 투자합니다. 70대 이상은 자산의 10%에서 15%를 금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실물 금을 추천하며 보관은 은행 금고를 이용하세요. 초보자에게는 적립식 투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달 10만원씩 금통장에 자동이체하세요. 10년이면 금값 상승까지 고려하면 1,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생활비까지 금에 투자하지 마세요. 둘째, 금에 올인하지 마세요. 적절한 분산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 투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믿을 수 있는 은행이나 거래소에서만 거래하세요. 넷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마무리. 오늘 영상 하나로
금의 원리와 투자법이 훨씬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금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지 말고 매달 조금씩 꾸준히 모으세요. 금값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면서 평균 매입 가격을 맞추세요. 그리고 금에만 올인하지 말고 주식, 부동산, 채권과 함께 분산하세요. 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위기가 와도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한 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